부산 창에 아카데미 개막식이 열린 이날, 강당은 이른 오전부터 웅성거림과 환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각종 언론사 카메라가 번쩍이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기대 어린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한 사람만은 유독 고요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미래한생 바이오의 회장, 한지원.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정장을 갖춰 입고 흔들림 없는 미소를 유지한 채 무대 앞줄로 걸어갔지만 마음속은 11년째 이어지는 공백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도현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이름 하나가 묵직하게 웅걸거렸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올해 대상 수상자, 초등부 최고 혁신상을 받은 이하람 학생입니다. 순간 주변 박수가 터져나갔고 지원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작은 체구의 소년이 무대로 올라왔고 떨리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한약재의 기반 호흡 측정기를 소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지원은 그저 한 명의 수상자로 보려 했지만 문득 소년의 손끝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작고 낡은 음반지. 그 모양, 그 무늬, 그 빛바램까지. 11년 전 아들이 실종되던 날 사라졌던 그 반지와 완벽히 똑같았다. 지원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야, 우연이야.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으나 시선은 반지를 놓지 못했다. 소년이 마지막 설명을 마치고 환한 미소를 지은 순간 또 한 번 지원의 몸이 굳었다. 하람의 미소는 너무도 익숙했다. 도연이가 어릴 때 무언가 성공했을 때 지었던 그 반짝이는 표정과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하람이 무대선에 발이 걸리며 앞으로 크게 휘청였다. 아! 객석에서 작은 비명이 터졌고 하람은 바닥에 몸을 부딪히며 넘어졌다. 그 충격으로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음반지가 바닥을 굴러갔다. 지원의 호흡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다.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바닥을 바라보았다. 반지는 구르는 도중 딸칵 하는 작고 금속적인 소리를 내며 뚜껑처럼 열렸다. 그 순간 안쪽에서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이 미끄러져 나와 무대 바닥에 떨어졌다. 관객들의 시선은 넘어졌던 하람에게 쏠려 있었지만 지원의 눈동자는 오직 그 종이 한 조각만을 응시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설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11년 전 실종 당시 아들 도현이 지원에게 남긴 단 하나의 비밀 부호. 둘만 알던 작은 약속의 신호.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던, 세상에 노출된 적 없는 그 기호가 지금 이 어린 소년의 반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지원은 숨을 들이키는 것조차 힘겨웠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하람은 당황한 듯 얼른 종이를 주워 반지 속에 다시 넣으려 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지원의 눈은 이미 그 익숙한 기호,
그 잊힐 수 없는 흔적을 완벽히 보아버렸다. 어머니, 나중에 꼭 이걸로 나를 찾아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목소리가 깊은 기억의 어둠에서 번개처럼 되살아났다. 지원은 자리에 굳어선 채 손으로 가슴을 꽉 쥐었다. 세상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허리가 휘청거리고 다리가 떨렸지만 시선만큼은 그 어린 소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하람은 얼른 반지를 닫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관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지원의 세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11년간 얼어붙은 시간, 멈춰버린 시계가 그 작은 소년의 반지 하나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왜 이 아이가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그를 여기에 세운 것인가? 그리고 도연이는 정말 사라진 게 맞는가? 지원의 눈동자의 두려움, 희망, 분노, 슬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뒤엉켜 일렁겼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운명이 다시 그녀 앞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개막식이 끝난 뒤에도 한지원의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반지, 종이 조각, 그리고 익숙한 미소. 그것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뚜렷했고, 너무 깊숙이 그녀의 과거를 찔렀다. 지원은 결국 결심했다. 하람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는 오늘 밤을 버티지 못하리라. 그녀는 비서 서민규에게 짧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이하람 학생의 보호자, 주소, 가족관계,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당장 찾아와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번지는 불안은 숨길 수 없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민규가 서둘러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원은 손끝을 꽉 쥔 채 눈빛만으로 말을 재촉했다. 하람 학생은 부모 기록이 없습니다. 10년 전쯤 거제도 장승포항 근처에서 백진석이라는 남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법적 가족 관계는 없고 보호자 등록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숨이 얕게 들렸다. 거제도? 11년 전 도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마치 거친 바람이 다시 그녀의 심장을 스쳤다. 그녀는 곧바로 차를 몰아 거제로 향했다. 서울에서 몇 시간을 달리는 동안 지원의 머릿속은 수없이 뒤엉켰다. 왜 하람이 그 반지를 갖고 있었지? 왜 종이 속 기호는 도연의 것과 같았을까? 진짜로, 혹시 그녀는 감히 끝맺지 못한 생각을 억누르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속도로 불빛만을 바라보았다. 거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부둣가를 스치듯 흐르는 바람엔 오래된 어둠이 배어 있었다. 지원은 민규가 확보한 주소를 따라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선박 수리소 앞에 섰다. 녹슨 철문, 오일 냄새, 그리고 곳곳에 흩어진 낡은 도구들. 저기, 누구세요? 낮고 경계심 많은 남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그가 바로 백진석이었다. 옆에 서 있는 듯한 그림자, 깊게 꺼진 눈빛. 그는 소리 없이 다가온 지원을 보며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서울 사람 맞죠? 무슨 일로 여길? 지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하람 군 때문입니다. 진석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파도 소리보다 더 명확하게 그의 눈빛 속에 두려움이 번졌다. 하람에게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의 경계심은 너무나 노골적이었다. 지원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그 아이가 끼고 있던 은반지. 그건 제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진석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내뱉었다. 그건 하람이 오래전에 주워온 겁니다. 별 의미 없어요. 거짓이었다. 너무 서툴고 너무 급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감추려 할수록 더 떨렸다. 지원은 한 발 다가서며 낮게 말했다. 당신 뭔가 숨기고 있군요. 진석은 마치 가슴속 깊은 곳을 찔린 듯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아이는 조용히 살고 싶어 합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그 아이가 왜 도현이의 반지를 갖고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죠? 모릅니다. 거짓말이에요. 파도 소리가 철썩이며 부딪히는 사이 거센 침묵이 둘 사이를 갈랐다. 바로 그때였다. 수리소 안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작은 얼굴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다. 하람이었다. 지원과 눈이 마주쳤다. 소녀는 놀란 듯 멈춰 섰지만 도망치지도 않고 지원을 바라봤다. 그 눈동자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이상하리만큼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하람아, 들어가 있어. 진석이 다급히 말했다. 그러나 하람은 고개를 젓고 느리게 지원에게 걸어왔다. 혹시 오늘 행사장에서 저 보셨죠?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조용하고 섬세했다. 지원은 대답을 잃었다. 하람은 손목의 붕대를 무심코 만지작거렸다. 그 아래로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수술 자국이 보였다. 지원은 숨이 걸리는 듯 했다. 저기요, 혹시 제 엄마나 제가 기억 못하는 누구를 알고 계신가요? 진석은 격하게 소리쳤다. 하람, 들어가라니까. 하지만 소녀는 지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다. 가끔 꿈에 누군가 제 이름을 하람이 아니라 도현아 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지원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내려앉았다. 그녀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진석이 하람을 끌어당기려는 순간 지원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질문은 바람보다 날카롭게 골목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진석은 끝내 입을 닫았다. 그의 눈빛엔 숨겨진 공포가 또렷했다. 그리고 지원은 그때 확신했다. 이 남자와 이 아이, 둘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다. 그리고 그 과거는 반드시 도현과 연결되어 있다. 그녀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진실은 이미 그녀를 향해
문을 열고 있었으니 거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한지원의 머릿속은 쉼없이 뒤엉켰다. 이하람의 꿈속 이름, 아이의 손목에 남은 수술 자국, 그리고 백진석의 불안한 눈빛. 그녀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무엇인가 훨씬 더 어둡고 깊고 오래된 그림자가 도연을 집어삼켰다는 사실을.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지원은 비서 서민규를 다시 불렀다. 하람이의 의료 기록을 전부 찾아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의심 가는 모든 자료를. 민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민규는 창백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다. 회장님, 이건 조금 이상합니다. 지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실험체 코드, 면역 증강 시술. 하람의 이름 옆에는 정식 진료 기록이 아니라 피험자 명단이 적혀 있었다. 민규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 기록들 11년 전 폐쇄된 비인가 면역연구소의 문서와 일치합니다. 지금은 존재 자체가 지워진 곳이죠. 지원은 손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싸늘함을 느꼈다. 그 연구소. 그녀는 기억했다. 도연이 사라졌던 그 시기, 언론에 잠시 스쳐간 작은 기사. 어떤 지역 병원이 불법 임상 실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핵심 자료와 관계자들이 모두 사라져 사건이 흐지부지된 일.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것이다. 지원은 더 깊은 조사를 위해 민규를 데리고 오래된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먼지가 잔뜩 쌓인 문서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침내 한 폴더를 발견했다. 프로젝트 H 면역 강도화 임상 3단계 예비자료. 표지에 적힌 내용만으로도 그녀의 시야가 흔들렸다. 한 장을 넘기자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도현. 지원은 숨을 삼키며 입술을 떨었다. 도현의 이름은 지원자가 아닌 대체 피험군, 특이 면역 체질 관찰 대상이라는 항목에 적혀 있었다. 내 아들이 실험 대상이었단 말인가?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페이지였다. 거기엔 불완전하게 남은 현장 보고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피험자 D072 어린 피험자들을 탈출시키려다 내부 화재 발생. 잔해 속에서 시신 확인 불가. 지원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피험자 D07 도현의 코드였다. 도현이가 아이들을. 지원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 번지는 뜨거운 감정은 분명했다. 도현은 도망친 게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보관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다급히 들어왔다. 초췌해 보이는 중년 여성. 민규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회장님, 연락드린 전직 간호사입니다. 그때 연구소에서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불안하게 손을 비비며 입을 열었다. 저 기억나는 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소년, 도현이는 절대 자기만 살려고 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항상 다른 아이들을 감싸고 지키려고 했죠. 지원의 눈이 뜨겁게 흔들렸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데리고 나온 아이. 그 아이가 이름이 하람이었나요? 간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도현이가 손에 꼭 잡고 달려 나왔던 아이. 이름표에 이하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원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살아서 나왔고 도현이는 간호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불길이 너무 빨랐어요. 도현이는 돌아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어요. 연구소 사람들은 사망 처리만 해버렸죠. 지원은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다른 감정 하나가 더 깊게 스며들고 있었다. 희망 찾지 못했다는 건 끝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간호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도연이는 늘 말했어요. 제가 없어도 그 아이만은 꼭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이하람이었어요. 지원은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물리는 비명 같은 깨달음을 느꼈다. 하람은 도연이 마지막으로 지켜낸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 그렇다면 도연이 남긴 다른 흔적도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지원은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도현아, 엄마가 이제야 진실을 본다. 그리고 멈추지 않을게. 그녀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눈을 떴다. 진실의 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었다. 거제에서 돌아온 밤, 한지원은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도현의 흔적, 연구소의 잔혹한 기록, 그리고 이하람. 모든 조각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순간 또 다른 그림자도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당연했다. 불법 실험 네트워크가 그녀의 조사를 모를 리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지원은 다시 거제로 향했다. 이번엔 단순히 하람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백진석에게 직접 물어야 했다. 도현과 하람 사이에서 그가 본 진짜 사건을. 그러나 수리소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느꼈다. 문이 반쯤 열린 채 흔들리고 있었고 안쪽은 쑥대밭처럼 어지러워져 있었다. 백진석 씨? 지원이 안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부르자 대답 대신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을 때 진석이 벽에 기대 쓰러져 있었다. 피로 젖은 셔츠, 떨리는 손, 그리고 공포로 뒤틀린 눈빛. 회장님, 늦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듯 쉰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은 얼른 그의 몸을 부축했다. 누가 이런 짓을. 놈들이 다시 움직였어요. 오래전 연구소,
남아있던 자들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밖을 가리켰다. 하람을 데리고 도망치세요. 그 아이는 마지막 증거예요. 지원의 심장이 한순간 얼어붙었다. 하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말을 짜냈다. 항구로 갔습니다. 아이가 혼자 도망치려고. 지원은 더 들을 것도 없이 뛰쳐나갔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온 진석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녀의 등을 찢어 놓았다. 도현이가 그 아이를 살렸듯이 당신도 지켜줘야 해요. 그리고 그 말은 그의 마지막 숨과 함께 사라졌다. 지원은 몸을 떨며 잠시 눈을 감았다. 진석의 죽음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진실은 이미 피를 부르고 있었다. 항구로 달려가던 순간 바람이 뺨을 후려쳤다. 지원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뒤집혔다. 과거와 현재, 상실과 희망, 공포와 결의가 충돌하며 폭발할 듯 뒤섞였다. 그리고 저 멀리 부두 끝에서 누군가 허둥지둥 달려가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하람아, 지원의 외침이 바다 위로 퍼져나갔다. 하람은 놀란 듯 멈춰서서 그녀를 돌아봤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 SUV가 미끄러지듯 나타나더니 두 남자가 차에서 뛰어내렸다. 얼굴은 가면으로 가려졌고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하람, 이쪽으로. 지원은 본능적으로 아이 쪽으로 달렸다. 한 남자가 하람의 팔을 움켜잡으려는 순간 지원이 달려들어 그의 몸을 밀쳐냈다. 남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욕설을 내뱉었다. 다른 남자가 지원에게 다가와 낮게 경고했다. 회장님, 이건 당신이 끼어들 문제가 아닙니다. 물러나시죠. 지원은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지킨 마지막 생명이다. 내 놈들이 건드릴 수 없어. 남자가 한 걸음 다가오자 지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들이 숨기고 싶은 진실, 내가 세상에 드러내겠다. 순간 남자가 손을 뻗으려 했지만 하람이 외쳤다. 그만해요. 당신들 기억나요. 실험하던 방, 불길, 그리고 누군가 절 끌어냈어요. 그 사람이 도현형이었어요. 그 말에 두 남자의 움직임이 멈췄다. 지원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멈칫한 건 단 1초였다. 두 남자는 하람을 다시 향해 달려들었다. 지원은 온몸으로 하람을 감싸 안았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항구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경찰차들이 몰려오며 강한 빛을 쏘아댔다. 지원의 비서 민규가 경찰들과 함께 달려오고 있었다. 회장님, 뒤로 물러나세요. 남자들은 즉시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포위하여 붙잡았다. 가면 뒤로 보이는 그들의 눈빛엔 공포가 아닌 오히려 절망이었다. 숨기던 비밀이 드디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은 듯했다. 위험이 지나가자 지원은 하람을 품에서 천천히 떼어냈다. 하람은
울음을 꾹 참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는 거예요? 제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하람아, 너는 모르겠지만 네가 기억하고 있는 것,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증거가 되는 거야. 하람은 눈을 크게 뜨며 묻지 못한 말을 삼켰다.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어떤 어둠도 마주할 수 있어.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의가 피어올랐다. 공포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실의 시대였다. 거제 항구에서 벌어진 충돌 이후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불법 면역 실험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와 체포 소식이 쏟아져 나오자 언론은 연일 한국의학계 최대의 스캔들이라며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 한복판에서 한지원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오직 한 아이, 이하람만이 그녀의 시야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경찰 조사와 의료 감정이 이어지는 동안 하람은 서울의 보호시설에 임시로 머물렀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분히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밤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를 떠올리며 잠에서 흠칫 깨곤 했다. 지원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하람은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아니 지원님, 제가 왜 살아남은 건가요? 지원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건 네 잘못도 책임도 아니야. 누군가 너를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도 누군가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야. 하람은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 누군가가 도현 형인가요? 지원은 미소를 짓지도 울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현이는 너를 세상 밖으로 데려다 주고 싶어 했어. 하람은 천천히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그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 때문에 누군가가 희망을 느낄 수 있게. 지원의 마음, 한 곳에서 오래 굳어있던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 후 며칠 뒤 검찰청 발표가 있었다. 남은 가담자 전원이 기소되고 연구소의 기록은 모두 복구되었으며 실험 피해 아동들은 장기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도현의 존재 또한 공식 기록으로 남았다. 비록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그의 용기와 희생은 명백한 진실로 확인되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지원은 단상 위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 아들 한도현은 11년 전 불법 연구소에서 다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이하람 군입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하람에게 꽂혔다. 하람은 긴장했지만 용감하게 말했다. 도현 형이 저를 살려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원은 그 순간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선언했다. 이하람 군은 오늘부로 제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박수 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다. 그 순간 지원은 느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지원은 하람을 데리고 거제의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먼 바다의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들려오는 곳. 도연이 사라졌던 마지막 장소였다. 지원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은반지를 꺼냈다. 이제는 하람의 손에서 돌려받아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온 기억의 조각. 그녀는 반지를 받아 위로 살포시 들어 올렸다. 도연아, 너의 선택, 너의 용기, 너의 사랑,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구나. 하람도 두 손을 모아 부드럽게 말했다. 형, 저도 이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쉬세요. 지원은 눈을 감았다 뜨며 반지를 살며시 바다로 놓았다. 작은 물결이 반지를 품어 삼키며 멀어져 갔다. 슬픔이 아니라 긴 이별 끝에 마침내 도달한 평온함이 가슴을 감쌌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지원은 하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람아, 앞으로 뭘 하고 싶니? 하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웃었다. 과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형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발명품을 만들고 싶어요. 지원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너의 길도 도연이가 잇고 싶어 했던 길을. 하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새벽처럼 따뜻했고 두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주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상실의 그림자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서로의 아픔을 품고 서로의 희망을 이어주는 새로운 가족이었다. 그리고 지원은 깨달았다. 도연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람을 통해 또 그녀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첫 번째 평범한 하루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읽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